그런데 우리는 카운터 A 위젯 내에서 카운터 값을 표시하고 카운터 A 위젯 내에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카운터를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카운터와 인크리먼트 함수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미들 위젯의 차일드 위젯 중 하나에서 카운터 값을 표시할 거기 때문에 카운터를 전달을 합니다. 카운터 A 위젯은 인테저와 void 타입의 펑션을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걸 위해서 인테저 타입의 카운터 변수와 void 펑션 타입의 인크리먼트 함수를 선언하고 .data class generate extension을 이용해서 컨스트럭터를 만듭니다. 텍스트 위젯의 제로를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받은 카운터로 바꿉니다. onPressDay는 empty 펑션 대신에 increment 함수의 reference를 assign합니다. 그러면 elevated 버튼이 탭될 때마다 increment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즉, my 홈페이지에 정의되어 있는 increment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의 reference를 child 위젯에게 전달하고 child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inversion of contro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inversion of control 처음 봤을 때 멘탈 모델을 세워서 팔로우 하는 게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함수의 레퍼런스를 전달하고 전달받은 곳에서 그 함수를 실행한다라는 건데 처음에는 그게 그다지 직관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터와 관련해서는 순전히 중간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미들 위젯입니다. 미들 위젯은 컨스트럭트를 통해 카운터 값을 전달받기 때문에 인테저 타입의 파이널 변수 카운터를 선언하고 generate constructor를 선택해 컨스트럭터를 만듭니다. 여기서 보시면 미들 위젯은 자체로는 카운터가 필요하지 않지만 차일드 위젯인 카운터 B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순전히 전달할 목적으로 카운터를 페어런트 위젯에서 받아서 전달을 해줍니다. 카운터 B 위젯을 보겠습니다. 카운터 B 위젯은 카운터를 컨스트럭트를 통해 전달받기 때문에 인테저 타입의 파이널 변수 카운터를 선언하고 generate constructor를 이용해 컨스트럭터를 만듭니다. 제로를 컨스트럭터를 통해 받은 카운터 값으로 바꿉니다. hard restart 시키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increment 버튼을 탭할 때마다 my 홈페이지에 increment 펑션이 실행이 돼서 카운터 A 위젯과 카운터 B 위젯의 카운터 값이 증가합니다. 간단한 앱을 복잡하게 만든 것 같지만 프로바이더와 같은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없었을 때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실제로 코딩을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훨씬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parent 위젯에서 함수를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실행은 child 위젯에서 합니다. inversion of control이라는 건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이게 별로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어쨌건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 데이터 값이 변화할 때 children 위젯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increment 함수를 my 홈페이지에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middle 위젯은 카운터 값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데 순전히 카운터 B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운터 값을 받습니다. 세 번째, my 홈페이지에서 카운터 값이 변할 때마다 UI에 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setState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my 홈페이지 아래에 위젯 트리가 리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리빌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앱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인크리먼트 함수에서 setState를 호출하지 않고 그냥 카운터 값을 증가시키면 카운터는 증가하지만 UI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논리적으로 UI의 리빌딩 로직이 실제 리빌딩이 일어나는 위젯이 아닌 상위 위젯에 있기 때문에 트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운터 B 위젯만 봐서는 어디서 리빌딩이 일어난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뎁스가 그림과 같이 깊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중간에 많은 위젯들이 오로지 전달만의 목적으로 메소드 또는 데이터를 페어런트 위젯에서 받아서 차일드 위젯으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특정 위젯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위젯을 삽입한다고 하면 코드를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전달하는 코드를 삽입을 해야 합니다. 에러가 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고 굉장히 번거롭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첫째, 만약 공유할 데이터와 함수를 위젯 트리상의 한 위젯에 정의해 놓은 후 필요한 위젯은 그 위젯에서 쉽게 필요한 데이터와 메소드를 액세스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둘째, 만약 데이터가 변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위젯이 다시 그려질 필요가 있을 때 다시 그려주면 좋지 않을까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것, 오브젝트를 위젯 트리 상에서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거창한 말로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데이터와 UI를 동기화시키는 건데 우리 앱에서는 setState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기능들을 합쳐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솔루션은 위젯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액세스하는 기능과 변한 데이터에 맞춰 UI를 다시 그리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프로바이더는 UI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즉 스테이트를 핸들링하는 특정한 방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플러터 블락, 플러터 리덕스 등은 디펜던시 인젝션 방법 외에 스테이트를 다루는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고 개발자가 그 방법을 따른 것을 제안합니다만 프로바이더는 스테이트를 핸들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뿐이지 스테이트를 어떻게 핸들링하라는 방법론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프로바이더는 위젯이 아닌 데이터와 메소드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데이터가 변했다는 사실을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위젯에 제공하여 필요할 때 위젯이 리빌딩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흔히 비즈니스 로직을 UI와 분리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프로바이더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프로바이더 그 자체가 위젯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위젯 트리 상에 아무 곳에나 프로바이더를 끼워 넣을 수가 있고 우리가 많이 본 .of 메소드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프로바이더 하위 위젯이 아닌 상위 위젯이나 시블링 위젯에서는 프로바이더를 액세스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프로바이더가 위젯이라는 점 때문에 플러터의 위젯 구조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바이더가 위젯이다라는 점이 의미하는 다른 면은 프로바이더는 대단히 플러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덕스처럼 다른 언어에 쓸 수는 없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아주 기본적인 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프로바이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